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31년차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질성형술, 그중에서 이쁜이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이완, 질방구, 이게 이제 질이완의 증상인데, 질이 넓어진 느낌, 이완된 느낌은 질의 콜라겐 감소로 인해서 생깁니다. 주로 출산, 임신, 흡연, 노화, 폐경, 콜라겐 조직의 질환,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질이완과 질방구는 질환의 결합 조직이 약화되거나 또는 근막에 결함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질성형술, 베지노플라스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질을 조이고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입니다. 고전적으로는 질성형술, 클래시컬 콜포라피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쁜이 술이고, 이 질 조임술은 주로 후질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전벽이나 측벽이 이완됐을 경우 그것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로 외과적 질회춘, 서지컬 베지날 리주버네이션, 질성형, 베지날 에스테틱스, 질 타이트닝 수술, 베지날 타이트닝 오퍼레이션, 혹은 여성의 질 재건 수술, 베지날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 이런 의미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질성형 수술을 하려면 아이디얼한 버자이나 이상적인 질로 만들어줘야겠죠. 어떤 컨셉으로 이상적인 질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일단 이상적인 질은 좁은 느낌, 딱 꽉 찬 느낌, 그리고 주름이 있어야 되고 점막이 좋아야 돼요. 질 주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력해야 되고 질의 축이 맞아야 돼요. 이 5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 네로우니스, 룩의 스트럭처, 뮤코살 인테그리티, 일레스티시티, 베지널 엑시스, 이 5가지를 모두 맞추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즉 질은 좁고 질 주름은 풍부하고 질의 점막은 완전해야 하고 탄력이 좋아야 되고 축이 일직선이어야 합니다. 이런 질에 적용되는 모든 수술이나 비수적 시술은 이런 특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아이디얼한 버자인을 만드는 것이 모든 질의 관리의 목표입니다. 이상적인 질을 위해서 타이트니스, 머슬 톤이죠. 탄력, 근육의 톤이 유지가 돼야 되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케겔 운동도 하고 질 레이저도 하는 거죠. 주름 존재, 이쁜 이술 할 때 주름을 만들어주나 어쩌냐, 필러를 할 때 주름이 있게 해주나 어쩌냐, 주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점막의 상피의 완전성, 시크니스 오브 에피슬륨인데 뮤코살 인테그리티인데, 폐경이 되면 이 점막이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얇아지면 맨 땅에 우리 머리 부딪혔을 때고 그 쿠션이나 아니면 매트리스에 부딪혔을 때 다는 것처럼 이 매트리스를 두껍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주로 질 레이저가 하는 일들이고 에스트로겐 보충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베지날 엑시스를 잘 맞춰서 어떤 음경이 와도 꽉 맞게 엑시스를 해주는 거고, 일레스티시티, 탄력 있게. 나이가 들면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하는 것이 아이디얼 버자이나입니다. 질 이완 증후군, 버자이날 릴렉세이션 신드롬, VRS라고 하는데요. 질의 이완과 질 점막의 완전성이 손상이 되면 감각이 저하됩니다. 성관계를 해도 사정도 잘 안 되고 감각이 없다고 하죠. 여성과 파트너에게 성기능 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질이 넓어지면서 감각도 무감각해지고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어렵고 이런 불만이 있을 때 질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여성에게 질압 저하가 되고 주름도 없어지고 질의 넓이가 증가합니다. 이런 모든 불만이 질 이완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노화, 그다음 분만, 임신, 출산 이런 거와 관계되거든요. 특히 노화와 관련돼서 결합 조직, 콜라겐 조직의 감소로 인해서 질벽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임신, 출산, 폐경, 그리고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수치의 감소, 이런 것들이 질 이완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이만 들어도, 아기를 안 낳았어도 나이만 들어도 이렇게 질이 이완되는 거죠. 조임을 위한 이쁜 이술을 보면 수술 전에 손가락 4개가 삽입이 됐죠. 이렇게. 근데 수술 후에 손가락 2개가 삽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질 점막이랑 이거를 절개를 해서 그다음에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근육이랑 점막도 같이 봉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되고 손가락 4개가 손가락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수술할 때 수술의 종류하고 범위를 결정을 합니다. 환자의 나이, 폐경 여부, 성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만성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전에 수술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또한
질 탈출증이 있는지, 요식음이 있는지, 질 주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사를 합니다. 수술 전에 질 입구를 손가락 너비로 이제 측정하거나 아니면 질 넓이를 재는 기계가 있거든요. 측정한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주로 후방 질 성형술, 이게 이제 이쁜 술인데 이것에서 회음에서 시작해서 수직선을 따라서 천여막 위에 6 내지 8cm까지 쭉 절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으로 점막을 박리를 하죠. 그 다음에 늘어나 있는 조직을 절개한 다음에 질 점막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고 출혈 있는 것을 전기수적으로 지혈을 한 다음에 직장 질 근막에 봉합을 하고 과도한 출혈을 피하기 위해서 절개 부위에 지혈이 잘 되도록 하면서 이제 잘라내고 꼬매는 것입니다. 수술할 때 늘어져 있는 조직을 제거하잖아요. 옷이 88이나 9인데 44나 5로 줄이려면 이제 잘라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제거할 조직의 양은 질 폭에 따라서 그리고 남성의 음경 사이즈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폭이 클수록 제거되는 조직의 양이 많겠죠. 그리고 질의 수평 절개를 한 다음에 조직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근막하고 근육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점막을 봉합합니다. 질 타이트닝 수술, 이쁜 수술을 할 때 근육의 복구 없이 질 점막만 절개하고 복구를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금방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근육 복구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막과 근육 결손을 반드시 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수술 전, 수술 후 손가락 4개가 2개로 줄었죠. 이쁜 수술 결과를 보면 일단 질 조임 수술, 이쁜 수술은 성관계 중에 마찰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즐거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질 타이트닝 수술은 출산 후에 질의 각도가 변해 있거든요. 그걸 교정해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수술로 질의 직경을 3분의 1을 조인 여성은 66%가 성생활이 훨씬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고 24%는 수술 후 성생활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얘기했고 10%는 성생활에 약간의 변화가 있거나 전혀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매는 25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대규모 다기간 연구를 했는데 질 성형 수술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베디 등이 질 성형 수술을 받은 79명의 여성에게 FSFI 여성 성기능 지수를 측정했는데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3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피쉬 점수가 1.95에서 27로 그러니까 성기능이 좋아졌다고 말을 했고 또 같은 연구에서 수술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환자의 86.6%가 수술에 매우 만족했고 14.5%는 만족했고 3.9%가 만족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질 성형수술 전후에 손가락으로 간단히 질의 지름을 측정했는데 입구 지름이 반으로 줄어들면 면적은 4분의 3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쁜 입술, 음액, 그 다음에 소음순 이 3종 세트를 했을 때 수술 전후 그림을 보면 이랬던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은 질 성형수술 중에서 이쁜 입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